안녕하세요. 밤의신TV의 이희식입니다. 낚시인들이 꿈꾸는 오자붕어. 이 오자붕어를 낚고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오자붕어를 낚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며 어떠한 확률이 존재하는지 우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구매자가 1회당 약 500만 명이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 500만 명 중에서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6, 7명이 당첨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 누적 당첨자는 약 한 300명 정도 가량이 됩니다. 우리 낚시 인구와 비례해서 같은 조건으로 따져봤을 때 붕어 낚시 인구가 약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300만 명을 전부 다 데이터 통계로 놔서는 안 되겠죠. 이 중에는 초보자들도 있을 것이고 생활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큰 붕어를 낚을 수 있는 붕어 낚시 인구는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150만 명 중에 로또 당첨자와 같은 확률로 따져봤을 때는 약 정확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자붕어도 오자 턱걸이 붕어와 53, 4, 5, 6, 7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낚기가 점점 힘들어지겠죠. 통계적으로만 보시면 꿈의 고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현 시대에 외래어종이 도입되고 저수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사자붕어만 낚아도 대단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 시점에 이 오자붕어는 큰 고기를 주력으로 낚고자 하는 그런 낚시를 한방낚시라고 일컫는데, 이 한방낚시의 조력이라든가 테크닉이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확률은 쭉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 시대에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조력이나 테크닉, 현장을 보는 눈, 이런 여러 가지의 스킬, 능력치를 끌어올리시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40 후반부터 5자까지 다수의 붕어를 많이 잡아본 저도 맘먹은 대로 다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노력하시는 분들은 꼭 이룰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고, 5자 붕어를 꼭 낚아보고 싶으신 분, 5자 붕어가 아니어도 48, 9 이상의 대물급 붕어를 낚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무조건 출조만 한다고 한방 낚시를 한다고 무조건 잡을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오자 붕어를 낚기 위해서 조금 더 근접한 낚시를 하기 위한 스킬 몇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인들이나 저와 같이 이런 낚시를 행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예전서부터 제가 블로그라든가 저희 카페 같은 데서도 누누이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스킬 첫 번째, 집중력입니다. 이 집중력이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으셔야만이 입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입질을 봐야 낚을 수가 있겠죠. 이 집중력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 대물붕어, 큰 붕어를 낚기 위해서는 외래어종인 베스라든가 블루길이라든가 이런 어종들이 존재하는 저수지의 물색이 맑고 공략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잦은 입질을 받을 수가 없는 패턴이에요. 사이즈가 작은 붕어들은 외래어종의 공격을 당해서 자원이 많이 없는 게 현 저수지의 상황이고요. 그 중에 남은 개체수, 이런 천적을 피해서 살아남고 먹이 활동을 풍부하게 해서 이 몸집을 키운 이 큰 붕어들을, 개체수가 일반 저수지 토종터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빈도가 그만큼 더딥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낚시를 행할 때 찌의 모션이라든가 집중력 있는 낚시를 행하셔야만이 입질을 보고 챔질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집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입질을 지치지 않고 붕어를 기다리다가 입질을 보고 챔질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집중력을 꼭 탑재를 하셔야만이 큰 대물붕어를 낚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수지 선정을 잘해야 되겠죠. 오자 붕어가 있을 것 같은 저수지, 그림이 멋있는 저수지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오자 붕어가 낚이는 것은 아니에요. 오자 붕어를 배출한 저수지, 배출하고 있는 저수지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그곳을 공략하셔야만이 합니다.
세 번째, 오자붕어가 서식하고 있는 저수지를 선정하고 집중력 있게 낚시를 한다 해도 포인트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면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 또한 또 낮아지겠죠. 이 포인트를 선정하는 데는 낚시인마다 스킬, 포인트를 보는 눈, 촉, 현장을 적응해 나가는 능력치가 다 개인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법칙처럼 어떠한 포인트가 좋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보다는 개개인이 현장의 저수지 포인트를 보는 눈을 어느 정도는 좀 키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자꾸 노력을 하시고, 이 연안 수초대만 의존을 꼭 하려고 하시는 좁은 눈의 안목을 벗어나서 수중 턱이라든가 물골 라인이라든가 이런 포인트까지도 다양한 포인트를 공략을 자꾸 해 보시다 보면 포인트 보는 눈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낚시인의 테크닉입니다. 테크닉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좋은 저수지를 선정하고 좋은 포인트를 선점했다고 해도 집중력 있게 낚시를 행해서 입질을 보았어도 챔질과 랜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숙달되지 않으면 큰 붕어를 낚았을 때 당황한다거나 제대로 노하우를 발휘해서 랜딩하지 않으면 터질 수 있는 확률, 놓칠 수 있는 확률이 또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꾸준히 이런 한방 낚시와 큰 붕어를 낚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테크닉, 그 다음에 예행 연습, 현장에서 그런 붕어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낚싯대는 이 수몰나무를 피해서 이 수초를 피해서 어느 방향으로 챔질을 할 것이며 어느 방향으로 랜딩을 해서 어떻게 어떤 제어를 할 것인가 데이터를 그리고 준비를 하시고 낚시를 하시는 것도 테크닉입니다. 혹시 모를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현장 상황을 파악하라. 현장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다 충족했어요. 좋은 저수지에 포인트를 선점하고 집중력 있게 낚시를 하고 테크닉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주력이 있는 낚시인입니다. 하지만 현장이 흘러가는, 하루 공략을 하면서 이틀째 공략을 하면서 이 현장이 흘러가는 여러 가지의 이 흐름, 현장을 파악하는 눈이 없으면 무의미한 공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대물붕어를 노리다 보면 상황이 그때그때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합니다. 현장이 돌아가는 흐름, 이런 부분은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긴 한데 이게 촉이라고 하거든요. 촉. 그러니까 이것도 조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테크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낚시를 행하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신 분들이 이런 촉도 큰 붕어를 잡아보신 분들이 낚았을 때의 환경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연출이 되면 긴장하고 더 집중력 있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붕어들, 큰 붕어들, 대목급 붕어들의 노는 활성도를 본다거나 노는 시간대를 본다거나 수중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모양과 수, 여러 가지, 이거는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명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낚시인마다 현장을 보는 눈, 촉, 이거는 개인적인 능력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낚시를 계속 행하시다 보면 이런 사소한 조그만한 촉이 분명히 탑재가 되실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공략할 채비와 낚시 장비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낚싯대가 비싼 게 좋은 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손에 맞는, 자기가 행하는 낚시 기법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기 손에 가장 잘 익은 낚싯대가 그 낚시인한테는 제일 좋은 낚싯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기 본인만의 자신 있는 장비와 채비, 옥내림 채비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챔질서부터 입질을 정확하게 받았다 쳐도 챔질이나 랜딩을 그 채비와 기법의 한계점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거나 아니면 터뜨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 채비도 마찬가지고 큰 대상어의 몸무게 대비한 탄력 챔질, 랜딩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그리고 붕어를 많이 잡아보시면서 자꾸 스킬을 축적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부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무조건 추구한다고만 해서 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낚시를 계속 꾸준히 행하시면서 노력을 하시고 조금 스킬을 올리시고 선배 조사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큰 카테고리 안에서 6가지의 중요한 스킬을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스킬들이 존재합니다. 그냥 무의미한 곳을 출조를 하셔서 옷자라는 붕어를 노려보겠다고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각 스킬에 낚을 수 있는 확률을 1%, 2%, 2%, 3%씩 축적을 해야만이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물론 저절로 낚일 수도 있겠죠. 운이 90%, 100% 좌지우지해서 큰 붕어를 낚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인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보람과 쾌감 같은 거는 없을 거예요. 이 낚시라는 것도 목표한 타켓,
대상어에 따라서 대상어를 낚았을 때 그 보람과 쾌거를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낚시는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론은 각 낚시인마다 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도 피곤한 낚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즐기는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정신건강에 좋고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낚시 스타일을 하시는 것이지, 지금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이런 낚시가 취향에 맞지 않으시는데 이런 걸 굳이 이런 낚시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즐겁게 붕어를 낚는 거지만 유료터에 가서 낚시를 하시는 분, 뭐 붕어를 낚더라도 릴 낚시로 낚으시는 분, 연합 낚시, 보트 낚시, 뭐 다 각 붕어 낚시 장르지만 다 기법과 장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타 장르에 있는 낚시인까지도 존경하고 그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붕어 낚시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끝으로 짚어봐 드렸습니다. 오늘 로또에 당첨될 확률과 비교를 해 드려 보기도 했고요. 오짜붕어라는 대물급 붕어를 낚기 위한 제 개인적인 스킬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이 과학적으로나 수학적으로 분명하게 증명해 드릴 길은 없지만, 제가 단연간 큰 붕어 48 이상의 많은 마리수의 이런 붕어를 조항을 내고 낚아본 그런 경험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짜붕어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 큰 대물급 붕어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큰 대물급 붕어 정보와 좋은 볼거리, 스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 외래어종으로 인해서 대형급 붕어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저수지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각 스킬을 조금씩 레벨업을 하시다 보면 낚을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증가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을 그때그때 확인하시고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볼거리와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